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패런팅 업그레이드 PU 채널의 유준근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애착 유형 중에서 안정 유형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애착 유형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 가지의 안정형과 3가지의 불안정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안정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애착 검사를 했을 때에 안정형이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내 자녀는 안정형일 거야 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안정형 아이들이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도요, 평소에 자녀들을 잘 관찰해 보셨다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5가지 특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정형의 아이들은요,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직접적인 특징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요, 좀 헛갈리지 않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요. 이거는 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뜻이죠. 안정형의 아이들은요, 평소에 엄마 아빠가 또 잘 놀아주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못 놀아줄 때는 내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어서 이 놀고 싶은 욕구, 충족되지 않은 마음이 위로로 녹아져서 그다지 섭섭하지가 않아요. 아마도 안정유형의 엄마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철수야, 어쩌지? 오늘 엄마가 이 일을 꼭 끝내야만 돼. 아유, 우리 철수가 엄마랑 많이 놀고 싶었을 텐데 좀 실망이겠다. 근데 철수야, 4시부터 엄마가 좀 놀아줄 수 있어. 그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 있겠니?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요, 아이는 다음에도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 가서 공부 안 해? 오늘 학습실 선생님 오기로 했잖아.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넌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니? 엄마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불만이 좀 쌓이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반복되면요, 아이들은 이제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놀고 싶을 때 말해봤자 안 되는 걸 아니까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짜증 섞인 퉁명한 얼굴로 계속 엄마 주위를 뱅뱅뱅뱅 돈다든가, 아니면 우울한 표정으로 활동력도 없고 기가 죽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혼자 있다든지, 아니면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혼자서 온 집안을 방방 뛰고 과행동을 보이면서 잘못된 신호를 엄마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안정형의 아이들은요, 그렇게 잘못된 신호를 엄마에게 보낼 필요가 없죠. 언제든지 가서 직접 말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번째 안정형 아이들의 특징은요, 화가 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엄마한테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푼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처럼 직접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2번째 특징의 강조는 뭐냐면요, 안정형 아이들은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좀 화가 나 있을 때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안정형 아이들은 마음이 좋지 않을 때 부모에 다가가서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쉬운 아이들입니다. 자, 좋지 않은 감정들을 오래 담아두지 않고 풀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자, 그게 바로 뭐냐? 감정 조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정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부모가 안정 능력이 없다면요, 예를 들면 부모가 너무 불안한 상태에 있다든가, 아니면 부모가 자주 좀 화가 난 상태에 있다든가, 자, 이렇게 되면요, 자녀가 부정 감정을 들고 왔을 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불안이나 화난 상태를 자주 이렇게 보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기분이 있을 때 편하게 다가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풀지 못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감정 조절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안정 유형의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무슨 일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자기 감정을 쉽게 달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안정형 아이들은요, 쉽게 자기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좋은 마음을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안정형의 세 번째 특징은 뭐가 있느냐면요, 호기심이 아이들이 많은 반면에 충동은 적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엄마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안정형 아이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거나 또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쉽게 가질 수 있어요. 자, 다른 좀 표현을 쓰자면 탐구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절대 충동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탐구력은요, 주의 집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요, 충동은 주의 집중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그래서 ADHD는요, 충동적이면서 주의 집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안정형 아이들은요, 주의 집중도 강하지만 욕구를 참을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욕구를 참는다는 것은요, 배려심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안정형의 네 번째 특징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정형의 네 번째 특징은 친구들이 많으면서 그리고 친구 관계가 좋고 무엇보다도 우정이 오래 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EBS 방송에서 애착에 관한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거기에서 실험자가 초등학교 3학년의 한 반을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자, 실험자가 일부 학생들을 뽑아서요, 먼저 이 학생이 어떤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쪽지를 반 전체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통해서 나눠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자기의 생일날 초대하고 싶은 친구 3명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쪽지를 걷었어요. 실험자가 이것을 분석한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자, 애착 유형에서 안정 유형으로 분류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최소한 4명에서부터 7명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불안정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된 아이들은요, 단 1명에게도 초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아이들은요, 안정 유형의 아이들과 친해지기를 원해요. 자, 그만큼 안정 유형의 아이들은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많지만 관계가 좋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안정형 유형의 5번째 특징을 말씀해 드리면요, 안정형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고 행복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4가지 특징들, 이것만 봐도 안정형 아이들이 자신감 있고 행복할 이유는 사실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평소에 욕구 충족이 쉽게 이루어진다. 자,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자, 물론 부모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전제된 것이죠. 자, 2번째가 뭐였죠? 언제든 부모에게 가서 감정을 조절하니까 사실 부정 감정에서 긍정 감정으로 바뀌는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즐거운 상태로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3번째 뭐였어요? 자기가 재미있어하는 분야, 그렇죠? 새로운 분야에 호기심이 많고 충동은 적다 그랬죠. 자, 탐구력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신감도 있고 자기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행복하기도 하겠죠. 자, 4번째, 친구 많다 그랬잖아요. 주변에 친구가 많고 도와줄 사람도 많아요. 자, 행복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조건들은요, 안정형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애착 연구로 유명하신 알렌 스로페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교수팀이 애착 연구를 장기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애착 유형을 하고요, 자라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이외에도요, 발달 단계별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유치원 아이들은요, 안정형의 아이들의 경우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노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확실하게 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 주의 집중력이 다른 유형보다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정형의 경우 초등학교의 아이들은요, 학업 성취도가 높고 공부를 잘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는 적응 능력이 아주 높았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요, 안정 유형의 특징들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희망하는 그런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안정 유형은요,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만 국한해서 설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아이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안정 유형의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5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할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는요, 안정형 아이들의 부모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떤 특징이 있길래 아이들을 안정형으로 이렇게 기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안정형 아이들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클릭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